안녕하세요. 개미디렉터 김보람입니다. 3%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했던 증시, 하지만 낙폭 또한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유럽에 이어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충격을 주면서 월요일장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수는 17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8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1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도 480억 원 정도만 매수하면서 오늘 저가 매수 나서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지수 단기적 바닥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통해 현재 매수 물량 3천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2.7% 정도 하락했고요. 49포인트 내린 1784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오늘은 코스닥 낙폭이 조금 더 심한 상황인데요. 4%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잠깐 460선 위로 낙폭을 줄이는 듯했지만 다시 450선 초반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 매도하던 개인 쪽에서 매수로 전환했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전환했고 기관도 매도 물량을 확대하면서 지수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18포인트, 4% 하락한 45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180원대 위로 올라왔는데요. 중국과 유로존 제조업 지표 부진에 이어서 미국의 고용 지표마저 충격을 안겨주면서 실물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는 4원 넘게 올라와 있죠. 1181원 9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종목 고민 많아지실 텐데요.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잠시 뒤에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자세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종목 고민 많아지실 때 실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지 개미들의 종목 상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구체적인 시장 분석해보고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무엇보다 고용지표 충격 때문에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이 지표가 두 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이제 5월 ISM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3개월 만에 하락을 했고요. 53.5 정도가 나왔는데 지난번 54 정도에 비해서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5월 취업자 수가 6만 6천 명이 됐는데 시장 예상치가 15만 명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뒤떨어진 성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장을 하락을 부추기는 상황이었고 사실 미국보다 유로존이 먼저 하락하게 된 계기는 에간존스에서 이탈리아 신용등을 강등했죠. 저승사자라는 용어까지 쓸 정도의 신용평가사입니다. 조그만 평가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먼저 선두로 신용등급을 결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 문제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고 이탈리아까지 전부 에간존스가 제일 먼저 했었는데 신용등을 강등하면서 시장의 투심이 악화가 됐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2,100단위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미국이 하락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12,200에서 12,000 사이가 하단 밴드로 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언더시티까지 계산한다면 11,870까지가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전부터 사실은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로 인해서 유럽장이나 아시아장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 보였었죠. 그러나 결국 미국은 12,000 초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을 한번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흔들림에 국내장이나 유로존은 다 하락하고 있지만 계속적 분석을 본다면 국내장이나 유로존은 지난번 5월 18일 날 만들었던 저점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번쯤 매수를 해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스페인하고 그리스 문제 또 미국에서
3차 양적완화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는 뭐 6월 17일 날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시리자당이 우세하냐, 신민당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의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17일 날 또 프랑스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랑도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보여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스페인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방케아 은행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방케아 은행으로 인해서 스페인 은행들이 신용대비 강등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국채 매입을 ECB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이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시장 하락으로 끌고 갈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1차, 2차 LTRO 하고 1차, 2차 양적 완화가 진행됐고 금리는 제로 금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악재가 되어서 주가가 저 밑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어느 나라도 살아남을 나라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때 양적 완화 때 돈 받았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악재가 터지거나 조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양적 완화했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아졌고 또 고용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3차 양적 완화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번 6월 19일 날 있는 FOMC가 상당히 기대되고 6월 7일 날 있는 벤 버냉키 의장 연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6월 17일 날 선거가 있지만 그 전에 일단 이번 주죠. 이번 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또 그 전에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정상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계속해서 22 역할에 대해서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은행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동맹을 하려면 결국 20의 역할을 풀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 마리오 드라기도 이때까지는 물가 안정에 대한 것을 계속 피력했지만 이제는 22가 FRB처럼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메르켈 총리가 반대하고 있는 유로본드가 안 된다면 결국 20의 역할론에서 역할의 증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일날 나온 뉴스에 의하면 유로존 4대 기구 뭐 20이라든가 유럽연합, 유로집행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유럽 붕괴는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ESM이라 해서 유로 안정 메커니즘이 7월 9일 날 출범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용자산이 시장에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한 거의 뭐 2.2% 정도 하락하면서 국내장도 뭐 3%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도라고 하는데 외국인이 2천억을 매도하고 기관은 1,20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450억 정도 소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드디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도를 받아먹으면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된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투자 업종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사실 사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섬유유복이라든가 유통, 전기가스에 몇십억씩 사고 있고 거의 뭐 전기전자나 운송장비 쪽에는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요.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화학업종하고 기계 전기전자업 쪽에서 매수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파는 게 건설업 370억 매도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에 480억 매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37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것은 통신업종이나 전기가스업종에 240억과 130억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로 보면 삼성전자 1위, 시가총 1위 2.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타 종목도 거의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5.8% 정도 하락하고 있죠. 상승하는 종목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 KT라든가 KTNG, 또 한국전력,
거의 뭐 경기 방어주들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본다면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12,000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돌릴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붕괴시켜서 얻을 수 있는 투자가가 누가 있느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가 누가 있느냐를 따져본다면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손실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네. 사자마자 이익이 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미국이 12,000포인트에서 아까 말씀한 언더슈팅이 11,870까지 계산한다면 약 1.5%에서 1.6%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손해를 각오한다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한 번쯤 매수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 7%짜리 빠지는 종목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거의 거저집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오는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은 걸 계산한다면 이제 터닝 포인트를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12,000이나 11,870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홀딩하겠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약간 손실 보더라도 한 번쯤 우리 속된 말로 들이대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앞서 김동섭 이사님과 전화 연결 통해서 들었던 바대로 시장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7% 정도 코스피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7,500계약 정도 대거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3,2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상담 듣기 전에 먼저 투자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전반적인 상황들은 투심이 이제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심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매도 물량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강한 매도 물량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 네. 자체만 큰 폭으로 내려갔지 그 이전에 내려오던 뭐 매도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좀 이렇게 적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뭐 이 가격이 싸지는 단계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저는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국제 상품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이 높은 당연히 환율 시장도 네. 이 변동성이 커지고요. 주식 시장은 더 큽니다. 그런데 오늘 좀 공교롭게도 환율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변동성이 훨씬 작은 폭을 보이고 있어서 네. 오늘은 일단은 저는 과대낙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투심이 눌려 있어서 적극적으로 많은 물량들을 매집하는 것은 상당히 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역시나 오후장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좋은 기업들을 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김동섭 이사님과 같은 의견이시네요. 일단 겁먹지 말자. 오히려 오늘이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지금 드릴 말이 그 희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오후에 좀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중간에 장중 시간을 좀 못 지켰는데 저도 오늘 코덱스 레버지를 샀습니다. 네. 저도 샀어요.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지 말 그대로 시장을 샀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구간이 많이 빠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코덱스 레버지 샀는데 중요한 건 저도 그 소위 말하는 몰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저도 겁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전문가인 저희들도 그만큼 아리송한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아까 김동석 이사님이신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지 조금 용기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1차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더 빠지게 된다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씩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의 선물 매도 청산, 이게 매수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 들어온 거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7,700개 정도 들어오는 매수는 그동안 누적이 돼 있던 매도에 대한 청산이 되게 되면서 매수로 집계가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가 아니고 기존의 매도 청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매력이 나왔을 때 시장이 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준비를 미처 못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들께 대규모 매도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외국인 선물 매도를 6월 말에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행사네, 거기서. 만기 행사를 안 하고 조금 만기 행사를 안 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지금 현재 차트인데요. 지금 여기서 볼게요. 여기 이 부근하고요. 지금 요 부근, 요까지 요까지 부근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09년 여기 890포인트 갔을 때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유사하죠. 제가 이 화면을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자, 지금 앞전에 지금 주가가 2007년 2000포인트 갔을 때 무너질 때 이 상황이 있죠. 지금 N자형으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월봉은 지금 N자형으로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 한 가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도 나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극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추세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나설 수는 있습니다. 나설 수 있지만은 너무 몰빵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씩 네. 분할분할로 들어가야 될 그런 조심해야 될 구간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극적인 시나리오가 좀 나와주길 바라면서 네. 조금은 그래도 우려선 부분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한 6대4 정도? 한 6 정도 두면서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크게 겁먹지 말자, 용기를 내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겁먹으신 분들 저희에게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보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오늘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같은 날이 중요하겠죠. 저희에게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겠어요. 많이 내려서요, 지수장이요. 지금 아예 안 보고 지방 가고 있어요. 네, 오히려 그게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G러닝 갖고 있거든요. 네, G러닝 하고요. 키움증권. 키움증권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키움증권부터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들어볼게요. 64,700원에 50% 가지고 있습니다. 64,700원에 비중이 50%시고요. G러닝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어떻습니까? 2,315원에 그것도 50%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우셨는데요. 키움증권이 한 오늘 6% 정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증권주가 많이 동반해서 내려서요. G러닝도 지금 손실 중이신데요. 한 11% 정도 내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종목 네.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고 전문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 두 종목으로 채우고 계신데요. 그 종목들이 키움증권과 G러닝입니다. 키움증권은 매수하신 가격이 64,700원이라고 하셨고 비중이 50%고요. 나머지 반, G러닝인데요. 50% 비중으로 2,315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두 종목 한번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상담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TV는 못 보고 계시죠? 예, 지금. 네. 그럼 제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키움증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증권주들을 이제 투자하는 시점이라는 거, 증권회사들은 보통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말 그대로 그 수입이 많이 생기죠. 네. 그런데 그 증권주들이 말 그대로 수입이 많이 생기는 시기는 언제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투자를 하고, 뭐 금융상품도 엄청 팔리고, 거래도 활발하고 그럴 때만 증권주들이 말 그대로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증권주들은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주들은 그렇게 못 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돼야지만 증권주들은 그렇게 해서 갑니다. 수익 구조가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있지만 그 증권사들 중에서
좀 이렇게 강점을 가진 게 바로 이제 키움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전부 다 뭐 오프라인 그렇게 하다가 온라인 시대에 열면서 말 그대로 키움증권이 그 온라인 시장을 거의 다 점령을 했죠. 예. 점령을 하고 그런 기반을 갖고 있어서 키움증권이 또 어디로 가냐면 스마트폰 나오면서 스마트폰 거래 이런 것들 나오면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간 쪽이 역시나 키움증권이었고, 지금 스마트폰 거래들에서 이제 말 그대로 그쪽에서 이제 투자 수익이 또 나오는, 수익이 나오는데, 이 증권주들은 웬만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거 아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거래 자체를 아예 못 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들만 할 수 있는데, 대형 증권사들도 그런 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마트폰 거래하면 수수료 면제 그런 예. 것들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말하면 그쪽에서도 수익은 안 나는데 무슨 상황이냐면 치킨 게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마 이 상태로 지속이 되게 됐을 때는 결국엔 떨어져 나가거나 인수합병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탄탄한 회사들 같은 경우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은 어렵겠죠. 근데 경제라는 게 그렇죠. 언제까지 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또 좋아지고 언젠간 또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 언젠간 또 좋아지는 시점이 오게 되겠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키움증권이 시장 지배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수익 구조도 다변화되어 있고 다른 증권사들보다는.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 급락을 하고 지금 최근에 매수한 부분에서 이게 좀 한 10%가량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키움증권은 저는 보유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보유를 하고 가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저기 한 5만 원대에서 지지력을 한번 보였었습니다. 지지력을 보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뭐 경기 좋아진다, 그러니까 뭐 올해 상반기죠, 경기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그런 거품들이 다시 해소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5만 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버티지는 마시고요. 한번 올라갔던 구간들이 있다는 거는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냐 안 되냐인데, 손절가를 그래서 55,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릴게요. 예. 그 최근에 좀 이상한 점이 나왔었거든요. 그 주문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결국엔 거기서 다시 한번 내려왔다라는 것은 물론 금감원 조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은 이 기업의 가치가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는 7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릴게요. 네. 네. 그것만 좀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러닝이 있는데, G러닝 언제 사셨어요, 혹시?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되셨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내려오고, 오늘 물론 시장 여파도 있어가지고 좀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예. 한 700원대에서 이렇게 급등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뭐 찾아보니까, 물론 이 교육산업이 엔젤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부각도 받았었고, 그런 점들도 있었는데, 일단 중요했던 건 흑자 전환을 작년에 했고 그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적자 사업부를 다 처분했어요. 그 LCD 사업 이런 것도 갖고 있으는데 그것보다는 영재 교육 쪽으로, 교육 사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도 흑자 전환했고요.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판관비 비중은 근데 상당히 아직도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폭의 단기 순이익이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올라갔던 거는 흑자 전환하면 원래 이런 기업들은 그럽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은 갑자기 주가가 막 3배, 4배 이렇게 떠버려요. 떠버리고 나서 그 수익력이 도달을 안 되기 때문에 다시금 내려옵니다. 다시금 내려오서 그럼 지금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들어온 물량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게 되면 사실상 한 1,700원대는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1,750원대. 1,750원대인데 그렇게 가면 너무 손실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도 50%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손절가를 1,950원 선으로 드릴게요. 잘 들리시죠? 예. 1,95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어차피 지금 고평가입니다. 이거는요. 엄연히 고평가고, 판관비가 물론 2분기에 더 줄어드는 폭이 나오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가시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은 호전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그런 기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다시 한번 이거는 매수가 조금 넘어갔을 때 한 2,450원 선 그쯤에 도달하면 네. 차익 실현을 좀 하시기 바랄게요. 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예. 제가 이거를 장기로 좀 가져가려고 좀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그 가져가게 되면 네. 목표가나 뭐 손절가는 저는 별로 사실 생각 안 하고 있고, 네. 목표가를 9만 원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네.
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몇 년을 혹시 장기 투자로 혹시 보시고 계세요? 짧게는 올 연말까지 보고요. 길게는 네. 한 2년 정도 보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예. 예, 너무 투심이 위축됐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스킴증권이 내고 있는 수익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9만 원 선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를 걸릴 것,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예. 현재 기준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키움증권과 쥐러닝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큰 도움 되셨습니까?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첫 번째 전화를 이렇게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9537번님 오늘도 첫 번째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삼성 정밀화학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5,500원, 비중이 25%, 손절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데요. 9537번님 자주 방문을 해주셔서 포트폴리오가 대략 눈에 들어오려고 해요. 저번에 금호타이어도 한번 문의를 주셨었고 나머지 또 한 종목은 삼성 정밀화학인데요. 이 종목 자세하게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네, 저도 이분 본 것 같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제가 기억이 5월 29일인가 5월 30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자주 들으시는데, 일단은 뭐 공교롭게도 또 저한테 와버렸네요. 저한테는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한테 듣는 게 더 나으실 텐데, 일단 또 저한테 또 와버렸네요. 일단은 제가 일단 월화수 나오니까 저하고 안 겹치게 목금 쪽에 다른 전문가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 대비 오늘 4% 빠지고 4%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일단 8% 정도 지금 그 낙폭을 이제 줄이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요 종목의 수급이 그만큼 좋다는 부분이 지금 요 종목이 어떤 오늘 그 주가 형성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은 똑같습니다. 의견 똑같이 저번에 241선 제가 설정해야 되는데 57,000 이제 내려서 57,000 정도 되네요. 57,000 정도 되고 요거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요게 5만 원 정도 가격권에서 어쨌든 뭐 쌍바닥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5만 원권씩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0에서는 장기 추세를 못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최근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쌍바닥 다지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세가 가기 때문에 내일 쪽에서 시장이 급락만 나오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의견 똑같습니다. 57,000원 이 가격대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57,000 돌파 지금 보시고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물론 장기 추세가 요 아래쪽에서 하락 쪽에서 위 상승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제가 57,000원으로 현재 설정을 하고 있고 이평선이 당연히 거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의견이 똑같으니까 일단 57,000원 요 가격대 돌파 여부 일단 쌍바닥 만든지 보시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지 쌍바닥 만든지 보시고 57,000 돌파 여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급 봐야 되겠죠. 수급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쭉 팔다가 지금 4월 중순부터 매수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매수가 전환이 되게 되면서 하반기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 꼭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시장 얘기하면서 하나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장이 변화가 되는지 그걸 제가 화면 좀 제 카페가 있는데 여기 제 카페거든요. 여기서 일단 갖고 나왔는데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볼게요. 5월 30일 날 1346계약 매수 계약이 나오고 시장이 또 꺾였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9806계약 정도 매수가 나오고 그다음 시장 꺾였죠. 그리고 8월 11일 날 11,000계약 정도 매도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 다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1,800계약 정도 매도 계약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 다졌습니다.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외국인들 선물 대량 매수 계약이 나왔을 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한 8,000계약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을 조금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정밀학 의뢰해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종목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537번님 제 기억이 맞다면 금호타이어 보유 중이시고 또 삼성정밀화 오늘 상담 드렸는데요. 그때 또 현대건설과 LG전자 두 종목 중 어떤 종목 매수가 가능한지도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이 종목들 수익 많이 나셔서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524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증권이네요. 5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홀딩을 해야 하는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 저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삼성증권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옆에 이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증권 앞전에 키움증권의 얘기 나오면서 이제 증권주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슷한 맥락이고 일단 지금 현재는 이 증권사들, 그러니까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심지어 직원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수익성 문제죠. 수익성 문제가 그렇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나 2분기 들어서 수익성 자체를 크게 기대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어떻게 보면 만족해야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은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항상 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이 안 좋다 보니까 해치 펀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투자 상품도 팔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신통치는 않습니다. 워낙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고 그렇죠. 이제 거래 자체가 많이 일어나야만 투자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만 증권사들은 수익을 보는 단계인데 지금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별로 좋지 않는데 역으로 보게 되면 안 좋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시기고 그래서 최악의 시기를 거치고 났을 때는 역시는 다시 한번 최고의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마음속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그런 점들 때문에 약간은 지수가 눌리고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은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버티시고 견디시는 게 좀 좋은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점 지금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상 예. 지금 보게 되면 삼성증권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10%도 안 됐습니다. 아직 떨어진 가격이야. 한 6%, 네. 7% 정도 지금 손실 중이신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 안 좋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 두시고 그 상황에서 한번 추이를 보시고 그때 이제 저점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좀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익률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요.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추가 매수를 준비 중이시니까 손절가는 제가 굳이 정하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전저점을 붕괴시키게 되면 상당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43,000원인데 혹시나 이 지점을 이탈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염두를 해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43,000원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네. 목표 주가로는 지금 현재 갭으로 떨어진 구간입니다. 49,000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추가 매수하게 되면 저기에 올라왔을 때 수익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일단은 정리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증권 보유하시는 게 맞겠다. 좀 기다려보자 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해보시는 게 좋겠다. 목표가도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1817번님께서 네, 서울경제에서 제일 예쁜 김보람 아나운서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지난주에 한국전력 잘 상담해 주셔서 오늘 오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문자 받으니까 굉장히 저도 즐거운데요. 제가 매수하시는 가격대는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지금 수익 중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같은 장에서 한국전력이 반짝반짝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죠. 축하드립니다. 2817번님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제 목소리를 TV로 듣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안 듣고 있고요. 네.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조금 많이 내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고민을 다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보유 중이신가요? 예, 삼성물산하고 현대차입니다. 네, 삼성물산과 현대차, 오늘 또 삼성물산이 건설주들이 많이 내려서요. 삼성물산 매수하시는 가격과 비중부터 들어볼게요. 예, 삼성물산 예, 66,800원이요. 네, 66,800원의 비중이 50%시라고요. 예. 네, 매수하신 지는 또 얼마 되진 않으셨나 봐요. 5월 한 중순 정도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삼성물산 건설주 많이 떨어졌다 해서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많이 내려서 자세하게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대차는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대차는
24만 1,000원이요. 네, 24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요. 비중이 30%. 두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은 비중이 50%세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66,800원이라고 하셨고요. 현대차는 24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나머지 20%는 다른 현금과 또 종목들로 보유 중이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이 가장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집중적으로 해서 또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 정문 전문가님과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TV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TV 키고 있습니다. 아, 예. 일단 잘 됐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건 뭐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 있는 본사, 여의도 쪽 가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본인 전화주신 시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드니까 너무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삼성물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66,800원. 이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면서 들어가신 거죠,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상 제가 여기서 하나 덧붙여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가 매수 좋습니다. 저가 매수 좋은데, 일단은 종목의 어떤 주가가 빠질 때, 빠지는 것도 빠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방경성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방경성, 즉, 바닥이 다지고 난 다음에 완만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매수하신 게 조금은 하방위성을 좀 더 확인했으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너무 서두르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조금만,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을 때 조금만 더 냉정한 그런 시각을 좀만 가지시면은 매매 상당히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삼성물산 어쨌든 대형 건설사잖아요. 실질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대형 건설사인데, 대형 건설사 지금 얘기 많은 게 어디 중동 쪽이라는 데 대형 수주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수주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많이 안 좋고,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럴 거냐고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일단 시리아 사태가 해결이 안 됐죠, 지금. 네. 시리아 사태가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돌려서 얘기해 본다면은 중동 쪽의 불안감이 아직까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 불안감이 더 있다는 건 수주받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건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수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년만큼이라도 수주는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건설주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말씀드려 본다면은 지금 월봉 차트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누구나 잘 아는 패턴이에요. 헤드앤숄더. 그런 패턴이 지금 현재 월봉 차트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6만 원 정도, 이게 아래쪽으로 이전에 볼게요. 2010년 중순 정도 보게 되면 6만 원 가격대가 이전에 저항이었고, 어쨌든 아래 꼬리를 달게 되면서 6만 원 가격대는 다 지켜줬었거든요. 그래서 66,800원이시니까 일단은 월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6만 원 정도 가격대를 지켜준다면은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낙폭과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맞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6만 원 가격대도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은 요 종목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되 6만 원 가격대는 좀 계속해서 6만 원 가격대는 좀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빨간색 선이 현재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빠지는 게 지금 현재 기관들이 극단적으로 현재 매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의 수급은 기관들이 적어도 매도가 완화가 돼야 주가가 바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하방경성이 나오려면 일차적으로는 기관들의 매도가 잠잠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보게 된다면 일단 매도하는 게 맞는데, 일단 제가 넉넉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6만 원까지는 일단 제가 매도 라인 한번 설정해 드릴게요. 목표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는 일단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종목은 일단 2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가격의 어떤 행보가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잠시만 차트 좀 눌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봉 차트 좀 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작년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월달까지 한 153만 대 정도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 더 많이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현재 잘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3만 5천 원에서 지금 현재 2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24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현재 대형주가 8배 정도 주가가 갔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2년 정도의 가격 조정이, 죄송합니다. 기간 조정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팔 이유는 없지만은 조금 2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가격의 행보권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수급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의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빨간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현재 24만 원 고점을 다지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완만하게 현재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대차의 주가를 올려줬던 외국인들이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해소가 돼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굳이 팔 이유는 없지만은 2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의 박스권은 조금 생각을 하시라고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답변이 조금 만족스러우지 않으셨나요? 예, 만족스럽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으셔서 제가 속상해서 알겠습니다. 다행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인데요.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들의 꼭 한 번 더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또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4188번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8번님의 STS 반도체인데요. 7,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이 종목은 이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STS 반도체는 뭐 이름에서도 딱 나오죠. 반도체 전문 회사입니다. 그 메모리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이제 편중이 돼 있고요. 근데 아마 이 회사를 매수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IT가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마 그것도 좀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IT가 솔직히 말해서 그 반도체 쪽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 좋은 상황은 아니고 공급 물량대 해소하는 데만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근데 그 공급 물량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은 주가는 다 반도체 관련주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얘기가 있었죠. 뭐 BW 발행 그 소식이 나오면서 그날 하한가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부분 계속해서 뭐 돌파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못하다가 계속해서 좀 오늘까지도 이제 흘러내리고 오늘 또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BW를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BW를 발행해서 말 그대로 자금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렇게 받쳐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죠. 돈은 없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족시키려고 하고 고가에서 BW 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 8,340원 정도 행사가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죠. 안 되다 보니까 5,790원대로 지금 내렸어요. 내렸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발행이 안 된다라는 또 얘기가 됩니다. 그걸 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신규 투자자들이나 더 낮은 가격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평가로 이제 보게 되면 작년 주당 순이익이 한 279원 됐고요. 지금 예상치로 올해 예상되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한 2%, 4%대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8%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없거든요. 지금요. 8%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8% 한번 적용을 해보죠. 8% 적용을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나왔을 때는 올해 주당 순이익이 한 4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최대입니다. 최대 400원. 근데 400원 정도에서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보게 되면 이 회사는 한 12배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더 싸요. 지금 STS 반도체보다. 무슨 말이냐면 STS 반도체를 살려고 한다면 같은 IT 업종에서 가장 싼 업종도 고른다고 한다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낫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 주당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 유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회사들은 주가는 더 낮게 거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손절가를 빨리 잡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4,8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 지금 매수가가 7,600원인데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완벽히 뭐 유럽 위기가 해소되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야지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 목표 주가는 일단 한번 붕괴돼서 6,000원 선 저항 한번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7,000원 선 저항 한번 받는데, 일단 1차는 6,000원 선, 그리고 2차는 7,000원 선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코라우 홀딩스 보내주신 8080번님 어디 안 가셨죠? 이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라우 홀딩스 매수 가능할까요? 언제쯤 가능할런지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정태근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뭐 그 차트적으로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금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일단 9,000원을 좀 돌파하게 되면서 지금 가파르게 굉장히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의 어떤 주가 방향 볼 때 일단 12,500원을 조금 돌파해 나가면서 그 추가적으로 올라가줄 때 조금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뭐 거래량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자, 손오공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손오공의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은, 자, 차트를 땡겨볼까 치면 이제 코라홀딩스 상황이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6,500원까지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6,500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었지만은, 지금 이제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은 6,500원이 결국 저항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자, 요걸 땡겨볼게요. 땡겨보면은 지금 땡긴 요 차트가 지금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손오공 차트, 이건 땡긴 차트를 지금 보시면서 제가 그 코라 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자, 코라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2,500원에서 1차적으로 장을 받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12,500원까지 반등을 줬는데, 그렇다면 요 종목도 만약에 12,5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요 앞에 손오공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렸듯이 마찬가지로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건 이해가 되지만은, 일단은 지금 주가가 12,500원을 돌파하고 조금 13,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위쪽으로 네. 추가적으로 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조금 따라가는 전략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7660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름다운 미소와 상큼한 목소리를 들으면 보유주식이 하락해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됩니다. 항상 그 미소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분의 본론은 하지만 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요.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요? 네, 어느 정도 전 저점 부근에 와서 이제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들 나오는데, 앞전에 그 반도체 업황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자체가 물론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평가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렇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지금 저평가도 아니고 아직도 고평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거품이 아직도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수익 개선이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은 또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주인도 찾았고,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매수를 아직까지는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7660번님 들으셨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요. 항상 이 미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는데요. 오늘은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